아침에 눈을 뜨는데 몸이 납덩이처럼 무겁습니다. 얼굴은 또 어쩜 이렇게 퉁퉁 부었는지 거울 보기가 싫으실 정도죠. 분명 어젯밤 8시간을 잤는데 왜 이렇게 피곤한 거야? 혹시 이런 경험 한두 번이 아니시죠? 더 답답한 건 그 다음입니다. 병원 가서 혈액 검사해보면 공복 혈당이 또 높게 나옵니다. 의사 선생님은 식단 조절하세요, 운동하세요 하시는데 이미 다 하고 계시잖아요. 물도 하루 8잔씩 마시고 짜게도 안 드시고 영양제도 챙겨 드시는데 정작 몸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물어보면 다들 그래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래. 그냥 받아들여야 한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평생 배워온 소금은 무조건 나쁘다는 상식, 바로 이것이 우리 건강을 망치고 있었던 겁니다. 뭐라고? 소금이 좋다고? 혈압 오르는 거 아니야? 네, 저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5년간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 중 매일 아침 붓기와 어지러움 때문에 혈압약을 3알씩 드셨던 70대 김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제가 딱 한 가지만 바꾸라고 했습니다. 아침 기상 직후 소금물 한 잔을 마시세요. 일주일 후 어르신이 놀라서 전화하셨어요. 원장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침에 눈 뜨면 몸이 가벼워요. 얼굴 붓기도 없어지고 화장실도 덜 가요. 마술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작동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면 누구나 가능한 일입니다. 잠깐,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이 놓치기 쉬운, 하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정보들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면 이 좋은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왜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이렇게 놀라운 효과를 만드는지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밤새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에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호흡으로, 땀으로, 소변으로 약 500ml의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이때 물만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속 전기 신호를 전달하는 전해질, 특히 나트륨과 미네랄이 함께 빠져나갑니다. 이걸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스마트폰을 생각해 보세요. 배터리가 방전되면 아무리 좋은 앱이 깔려 있어도 작동 안 되잖아요.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전해질이 빠진 상태에서 맹물만 마시면 세포가 그 물을 흡수할 수가 없어요. 마치 마른 밭에 물만 부으면 흙이 물을 머금지 못하고 그냥 흘러내리는 것처럼요. 그래서 물만 자꾸 마시면 화장실만 가게 되고 몸은 계속 갈증을 느끼는 겁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시는 순간 여러분의 아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하지만 당장 내일 아침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정확히 몇 그램의 소금을 어떤 물에 타서 언제 어떻게 마셔야 하는지, 그리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치명적인 실수 3가지까지 지금부터 하나도 빠짐없이 공개하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내일 아침에도 똑같이 힘든 하루를 시작하실 겁니다. 하지만 끝까지 보시고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실천하시면 단 3일 만에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그렇지 뭐하고 넘어가시는데요. 절대 그게 아니에요. 제가 70대, 80대 되셔도 아침에 벌떡 일어나서 등산 다녀오시고 손주들 돌봐주시고 정정하게 사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 차이가 뭐냐면요. 바로 우리 몸속에 있는 염증이에요. 의학 용어로는 만성염증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정말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소리 소문 없이 우리 몸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쓰레기통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 쓰레기를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계속 쌓아두면 어떻게 돼요? 냄새도 나고 벌레도 생기고 결국 집 전체가 지저분해지죠. 우리 몸도 똑같아요. 밤새 우리 몸은 열심히 일을 해요.
낮 동안 들어온 음식물을 소화시키고 손상된 세포를 고치고 독소를 걸러내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생긴 찌꺼기들이 제대로 배출이 안 되면요. 마치 쓰레기가 쌓이듯이 우리 몸속에 염증 물질이 쌓이는 거예요. 특히 60대, 70대 넘어가시면요. 신진대사가 30대 때보다 40%나 떨어진다고 해요. 쉽게 말하면요. 예전엔 자동으로 척척 처리되던 일들이 이제는 느릿느릿 처리되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무겁고 개운하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러분, 혹시 이런 증상 있으세요?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나 손발이 퉁퉁 붓는 것. 이게 바로 우리 몸에 수분이 제대로 순환되지 않고 고여 있다는 신호거든요. 두 번째, 화장실 가는 게 너무 힘드신 분들. 변비가 심하거나 소변 보는 게 시원하지 않으시죠? 이것도 몸속 독소가 제대로 배출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아침에 입냄새가 심하게 나시는 분들. 이게 단순히 양치를 안 해서가 아니에요. 밤새 소화가 제대로 안 되고 장 속에 나쁜 균들이 많아진다는 신호거든요. 네 번째, 뱃살이 계속 늘어나시는 분들. 특히 아랫배가 볼록 나오시죠? 이건 내장 지방이 쌓이는 건데요. 염증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염증이 많을수록 뱃살도 더 쪄요. 다섯 번째, 혈당이 계속 높게 나오시는 분들. 공복 혈당이 100 넘어가시거나 식후에 140, 150 이렇게 나오시죠? 이것도 염증 때문에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관절이 아프고 몸이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신 분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가락이 뻣뻣하고 무릎이 욱신거리시죠? 이게 다 염증 반응이에요. 일곱 번째, 늘 피곤하고 기운이 없으신 분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낮에도 졸리고 저녁만 되면 녹초가 되시죠? 자, 이 중에서 여러분은 몇 가지나 해당되세요? 세 가지 이상이면요. 정말 심각하게 관리를 시작하셔야 돼요. 왜냐면요. 이게 계속 방치되면 나중엔 정말 큰 병으로 이어지거든요. 제가 만난 72세 되시는 한 분은요. 이런 증상들을 10년 넘게 그냥 두셨대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면서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 가셨더니 당뇨에 고혈압에 심장까지 안 좋아져 계셨더라고요. 그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귓가에 맴돌아요. 진작 좀 관리할 걸. 이제 약도 4~5가지씩 먹어야 하고 병원비도 만만치 않고 자식들한테 짐만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해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정말이에요.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관리하시면 충분히 좋아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아침에 우리 몸을 깨우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치 자동차 시동 걸듯이요. 우리 몸도 아침에 제대로 시동을 걸어줘야 하루 종일 활력 있게 보낼 수 있거든요. 그 시동을 거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소금물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소금물이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확 깨워주거든요. 마치 잠자던 엔진에 시동을 거는 것처럼요. 의학적으로 설명하면요. 소금물을 마시면 우리 몸의 전해질 균형이 맞춰져요. 전해질이 뭐냐면요.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제대로 작동하는 데 필요한 미네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이런 거요. 밤새 자는 동안 우리는 땀도 흘리고 호흡도 하면서 수분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살짝 탈수 상태거든요. 이때 그냥 물만 마시면요. 세포 안으로 물이 제대로 흡수가 안 돼요. 하지만 소금을 적당히 넣으면요. 물이 세포 깊숙이 들어가서 우리 몸을 촉촉하게 적셔주는 거예요. 그리고 소금물이 장을 자극해서 배변 활동도 도와줘요.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잖아요. 소금물 한 잔이면 아침에 화장실 가는 게 훨씬 수월해지실 거예요. 여러분, 소금물이 좋다고는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방법을 잘못 알고 계셔서 오히려 탈이 나시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저한테 오시는 분들 중에서요. 좋다고 해서 따라했는데 오히려 더 아파요 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거든요. 오늘 딱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건 절대로, 정말 절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소금을 한 숟가락씩 물에 타서 벌컥벌컥 마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소금 한 숟가락을 물 한 컵에 넣어서 마시면 좋다더라 이렇게 알고 계세요. 심지어 어떤 분은 많이 먹을수록 더 빨리 좋아진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정말 위험해요. 한 숟가락이면 소금이 한 15에서 20g 정도 되는데요. 이건 WHO에서 권장하는 하루 소금 섭취량의 거의 3배예요. 하루 먹어야 할 양을 아침 한 번에 다 먹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실제로 봤던 69세 되시는 한 분 얘기를 꼭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분이 친구분한테 듣고는 나도 빨리 건강해지고 싶다는 마음에 따라 하셨대요. 아침마다 소금 한 숟가락씩 넣어서 드셨어요. 그런데 딱 3일 만에요. 혈압이 평소 130에서 180까지 확 올라가신 거예요. 머리는 지끈지끈 아프고 속은 울렁거리고 온몸이 붓고 심장이 두근두근 빨리 뛰어서 119 부르셔서 응급실에 가셨어요. 응급실에서 링거 맞고 혈압약 먹고 하루 종일 계셨대요. 검사해보니 나트륨 수치가 너무 높아져 있었고요. 신장에도 부담이 가 있었어요. 그날 밤에 따님이 병원에 오셔서 울면서 그러셨대요. 엄마, 좋다는 거 하시려면 나한테라도 먼저 물어보시지. 왜 혼자 이런 걸 따라하세요? 그분이 지금도 그때 일을 말씀하시면서 눈물 글썽이세요. 딸한테 집만 되고 응급실비도 30만 원 넘게 나오고 좋아지려고 한 건데 오히려 더 나빠졌어요. 친구가 좋다고 해서 믿었는데 그 친구는 소금을 조금만 넣었던 거더라고요. 제가 양을 잘못 알고 너무 많이 넣었던 거예요. 여러분, 빨리 효과 보시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데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니잖아요. 한 번에 확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천천히 조금씩 해야 안전해요. 특히 소금은 양 조절이 정말 중요해요. 두 번째, 아침 공복에 진한 소금물을 한꺼번에 쭉 들이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소금물을 빨리 마시면 장 청소가 된다. 많이 마실수록 독소가 빠진다 이렇게 알고 계세요. 그래서 물 500ml에 소금을 진하게 타서 단숨에 들이키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것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공복에 진한 소금물을 갑자기 많이 마시면요. 위벽이 손상될 수 있어요. 우리 위장은 밤새 텅 비어 있는 상태잖아요. 거기에 갑자기 진한 소금물이 확 들어가면 위벽이 자극받아서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71세 되시는 한 분은요. 동네 경로당에서 들으신 대로 일주일 동안 매일 아침 공복에 진한 소금물을 벌컥벌컥 마셨대요. 처음 이틀은 화장실도 잘 가고 좋네 하셨는데요. 사흘째부터 속이 쓰리고 아프기 시작하셨대요. 그래도 효과가 나타나려면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시고 계속하셨어요. 일주일 지나니까 속이 너무 쓰리고 아파서 밥도 못 드시고 명치 부분이 타는 것처럼 아파서 결국 병원에 가셨어요. 내시경 검사해 보니까 급성 위염이 생겨 있었대요.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면서 도대체 뭘 드신 거예요? 위벽이 빨갛게 부어 있고 염증이 심해요 하셨대요. 그분은 한 달 넘게 위염약 먹고 죽만 드시고 정말 고생하셨어요. 그분이 저한테 오셔서 그러시더라고요. 원장님, 저는 좋아지려고 한 건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건강하려고 한 게 오히려 병을 만들었어요. 이제 밥 먹을 때마다 속이 쓰려서 맛도 모르고 먹어요. 손주들이 만들어준 음식도 제대로 못 먹으니 얼마나 속상한지. 정말 안타까우셨어요. 아드님이 엄마, 그런 검증 안 된 거 함부로 따라하지 마세요.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하시면서 서운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발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빨리 효과 보시고 싶은 마음은 100번 이해해요. 저도 그 마음 너무 잘 알아요. 하지만 급하게 하시다가 오히려 건강 해치시고 자녀분들 걱정시키고 병원비만 나가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건강은요, 천천히 꾸준히 하는 게 답이에요. 하루아침에 확 좋아지는 기적 같은 방법은 없어요. 있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몸이 안 좋으시면요. 소금물에만 의지하지 마시고 꼭 병원에 가세요. 특히 만성 변비가 2주 이상 계속되시거나 혈당이 계속 높게 나오시거나 염증 수치가 높다고 검사 결과 나오셨으면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받으세요. 소금물은 어디까지나 건강을 지키는 보조수단이에요. 병을 고치는 약이 아니라고요.
이미 병이 있으시면 전문 치료를 받으시면서 보조적으로 활용하시는 거지 소금물만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대로 된 소금물 만드는 법, 지금부터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제가 75세 되시는 한 분한테 알려드렸는데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원장님, 이거 초등학생도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쉬운 줄 알았으면 진작 할 걸 그랬어요. 기본 아침 소금물 가장 안전하고 효과 좋은 방법. 이 방법은 제가 지난 20년 동안 수천 명한테 알려드린 방법이에요. 가장 안전하고 부작용도 없고 효과도 확실해요. 먼저 어떤 재료가 필요한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소금이에요. 그냥 집에 있는 소금 쓰시면 돼요. 마트에서 파는 꽃소금이나 정제염, 천일염 뭐든지 괜찮아요. 천일염이 더 좋다더라. 히말라야 소금이 좋다더라. 이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어떤 소금이든 미네랄 성분은 비슷해요. 집에 있는 걸로 충분하니까 굳이 특별한 소금 사실 필요 없어요. 두 번째, 물이에요. 미지근한 물이 제일 좋아요. 너무 뜨거우면 입대고 너무 차가우면 위장이 놀라거든요. 손으로 만졌을 때, 아, 따뜻하네 정도면 딱 좋아요. 대충 40도 정도요. 물은 정수기 물이든 끓여서 식힌 물이든 생수든 뭐든 상관없어요. 그냥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이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정말 간단해요. 첫 번째 단계, 컵을 하나 준비하세요. 그냥 집에서 쓰시는 물컵이면 돼요. 200ml짜리 보통 종이컵 한 컵 정도 크기요. 두 번째 단계, 그 컵에 미지근한 물을 가득 채우세요. 컵 입구까지 꽉 채우지 마시고요. 8, 90% 정도만 채우시면 돼요. 세 번째 단계, 여기가 정말 중요해요. 소금을 넣는 건데요. 딱 한 꼬집만 넣으세요. 한 꼬집이 뭐냐면요. 엄지와 검지, 중지 이렇게 세 손가락으로 살짝 짚는 정도예요. 대충 일지 정도, 정말 조금이에요. 에이, 이것밖에 안 돼요?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많이 넣는다고 좋은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적게 넣는 게 안전하고 효과도 좋아요. 네 번째 단계, 숟가락으로 살살 저으세요. 5번, 6번 정도만 저으면 소금이 다 녹아요. 소금이 바닥에 가라앉지 않고 다 녹았는지 확인하세요. 다섯 번째 단계, 이제 천천히 마시는 거예요. 벌컥벌컥 들이키지 마시고요. 한 모금씩 천천히 드세요. 대충 3에서 4분 정도 걸려서 다 드시면 돼요. 끝이에요. 이게 전부예요. 너무 쉽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초등학생도 할 수 있다고요. 그럼 언제 어떻게 마셔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 드세요. 화장실 다녀오시고 세수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드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요. 공복에 마셔야 한다는 거예요. 아침밥 드시기 전에 드시는 거예요. 소금물 마시고 나서요. 최소 30분은 기다리셔야 해요. 그 사이에 가볍게 스트레칭도 하시고 옷도 갈아입으시고 준비 운동 하시듯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천천히 깨어나면서 소금물이 장까지 내려가거든요. 30분 지나면 아침 식사하시면 돼요. 그러면 소화도 훨씬 잘 되실 거예요. 매일 하세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하루 이틀 하고 효과 없네 하시면 안 돼요. 최소 일주일은 꾸준히 하셔야 몸이 변하는 게 느껴져요. 왜 이 방법이 효과가 있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의학적으로 설명하면요. 우리 몸의 체액은 0.9% 염도를 유지해야 해요. 쉽게 말하면 물 100ml에 소금 0.9g이 들어있는 게 우리 몸의 정상 상태예요. 우리가 방금 만든 소금물이 딱 그 정도예요. 물 200ml에 소금 1g이니까요. 0.5% 정도 되거든요. 우리 몸보다 살짝 옅어요. 그래서 부담 없이 몸에 흡수가 잘 되는 거예요. 이 소금물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요. 세 가지 큰 효과가 있어요. 첫 번째, 신진대사를 깨워줘요. 밤새 쉬던 우리 몸의 세포들이 뭔가 들어왔네 하면서 활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자고 있던 사람한테 따뜻한 물 한 잔 드리면 정신이 번쩍 들 듯이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요. 아침에 소금물을 마시면 기초 대사율이 12% 정도 올라간다고 해요. 기초 대사율이 뭐냐면요. 가만히 있어도 우리 몸이 소모하는 칼로리예요. 이게 올라가면 뱃살도 빠지고 활력도 생기는 거죠. 두 번째, 장 운동을 도와줘요. 소금물이 장벽을 자극해서 연동 운동을 시켜요. 연동 운동이 뭐냐면요. 장이 꿈틀꿈틀 움직이면서 변을 밑으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소금물 드시면요.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화장실 가고 싶어지세요. 그것도 억지로 힘주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와요. 세 번째, 독소 배출을 도와줘요. 밤새 우리 간이 열심히 해독 작용을 하잖아요. 그렇게 걸러진 독소들이 담즙이라는 걸로 나와서 장으로 내려가는데요. 소금물이 이걸 빨리 배출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소금물 드시고 나면요. 대변 색깔이 진하게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독소가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실제로 이 방법을 쓰신 분들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68세 되시는 한 분은요. 20년 넘게 변비로 고생하셨대요. 이틀에 한 번 겨우 화장실 가시고 그것도 한참 힘주고 앉아 계셔야 했대요. 그분이 이 방법을 시작하신 지 5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전화 오셔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원장님, 오늘 아침에 소금물 마시고 30분도 안 돼서 화장실 갔는데요. 정말 시원하게 나왔어요. 20년 만에 이렇게 시원한 게 처음이에요. 지금은 3개월째 꾸준히 하고 계시는데요. 매일 아침 규칙적으로 화장실 가신대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루를 이렇게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다니 정말 행복해요. 예전에는 아침마다 화장실 때문에 스트레스였는데 이제는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해요. 또 72세 되시는 한 분은요. 혈당이 항상 높으셨어요. 공복 혈당이 120에서 130 이렇게 나오셨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당뇨 직전이에요. 관리 안 하시면 약 드셔야 해요. 이러셨대요. 그분이 이 소금물을 2주 정도 드셨는데요. 병원 가서 혈당 재봤더니 공복 혈당이 105로 떨어졌대요.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뭐 하셨어요? 약도 안 드시는데 혈당이 이렇게 좋아졌네요 하셨대요. 그분이 소금물 얘기하셨더니 의사 선생님도 그게 신진대사를 높여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거예요. 계속하세요 하시면서 칭찬하셨대요. 지금은 6개월째 하고 계시는데요. 혈당이 95에서 100 사이로 안정됐대요. 당뇨약 먹을 뻔했는데 안 먹어도 되게 됐다고 정말 좋아하세요. 여기서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효과를 더 높이는 비법이에요. 소금물 마시기 전에요. 따뜻한 물로 입을 한번 헹구세요. 그냥 각을 하듯이요. 그러면 입안에 남아있던 세균들이 씻겨 내려가고 소금물이 더 깨끗하게 흡수돼요. 그리고 소금물 마신 다음에요. 배를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문질러 주세요. 배꼽 중심으로 크게 원을 그리면서요. 10번 정도만 해주시면 장 운동이 더 활발해져요. 또 하나요. 소금물 마시고 30분 기다리는 동안 가볍게 걸으시면 더 좋아요. 집 안에서라도 왔다 갔다 하시거나 제자리 걸음이라도 하시면 소화가 훨씬 잘 돼요. 여러분, 이 방법 정말 쉽죠? 시간도 5분이면 되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정리해 볼게요. 첫째,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무겁고 힘든 건 나이 때문만이 아니에요. 우리 몸속에 쌓인 염증과 독소 때문이고 이건 관리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어요. 둘째, 소금물은 너무 많이 드시면 위험해요. 물 200ml에 소금 한 꼬집.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복에 천천히 마시고 30분 후에 식사하시면 돼요. 셋째, 하루 이틀 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최소 일주일은 해보셔야 몸이 변하는 게 느껴져요. 꾸준함이 정말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게 답이에요. 68세에 20년 변비를 고치신 분도 72세에 당뇨약 안 먹게 되신 분도 다 꾸준히 하셨어요. 한 달, 두 달, 석 달 계속 하시니까 몸이 변한 거예요.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60대든 70대든 80대든 지금부터 관리하시면 10년 전보다 더 건강해지실 수 있어요. 아침에 소금물 한 잔으로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하세요. 그러면 화장실도 편하게 다녀오시고 아침밥도 맛있게 드시고 하루 종일 활력 넘치게 지내실 수 있어요. 그렇게 건강하시면요. 자녀분들 걱정도 안 끼치고 손주들이랑 놀아줄 힘도 생기고 친구분들이랑 여행도 다니실 수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절대로 소금을 많이 넣거나 공복에 진하게 마시는 건 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대로만 하세요. 물 200ml에 소금 한 꼬집, 천천히 마시기. 이것만 지키시면 안전해요. 그리고 혹시 혈압이 높으시거나 신장이 안 좋으시면 꼭 의사 선생님한테 먼저 상의하세요.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구독 버튼하고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도 해두세요. 그러면 제가 올리는 건강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영상 주변에 계신 친구분들한테도 꼭 공유해주세요. 야, 이거 같이 해보자 하면서요. 함께 건강해지면 얼마나 좋아요.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면 더 재밌고 오래 할 수 있거든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저는 며칠째 하고 있는데 이런 변화가 있어요. 이렇게요. 그러면 다른 분들한테도 큰 힘이 돼요.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건강해지면 정말 좋잖아요. 여러분, 건강은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재산이에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프면 소용없어요. 자녀들이 아무리 잘나도 부모님이 아프면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건강 챙기세요. 절대 늦지 않았어요. 오늘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에요. 내일 아침 일어나시면 소금물 한 잔부터 시작해보세요. 딱 일주일만 해보세요. 분명히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